사주뿐만이 아니고 김운동과 묘김 풍수에서도 많이 사용을 해요. 풍수에서도 내맥이 들어올 적에 완기맥으로 들어왔느냐, 상기맥으로 들어왔느냐, 그 다음에 퇴기맥으로 들어왔느냐, 폐기맥으로 들어왔느냐. 그런 거 공부하셨죠? 풍수 시간에. 왕상실수사는 이 명리하고 연관된 학문에 가장 많이 써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 목을 기준해서 계절이 같이 목왕 계절이다 하면 나는 왕해지는 거다. 목생화해서 남을 생해주게 되면 나는 기운이 빠져서 쉬게 되는 거다. 나를 극하고 들어오는 거, 나를 극하고 들어오는 건 나는 죽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내가 극하는 거는 내가 이긴다고 하지만은 나는 갇히게 되는 거다. 그래서 수라고 보고, 나를 생해주는 거는 상이다. 나를 생해주는 게 있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걸 왕성유사유골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병화가 축월에 태어났어요. 우선 조를 한번 생각하시지 말고, 병화가, 화가 축월이죠. 축월이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예, 진미술주 여기죠. 그럼 화생토 해가지고 내가 토에다가 기운을 생겨주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휴가 되죠.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용신은 뭐를 잡아야 돼요? 이제 봐봐요. 이 병화가 축월이면은 천지가 다 얼어붙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임수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은, 자의 일양이 뜬다고 그랬잖아요. 자의 일양이 떠요. 양이 하나가 태동이 돼요. 그 다음에 축에는 이양이 태동이 돼요. 그 다음에 인에는 삼양이 태동이 돼요. 그래서 이제 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월에는 천지는 다 얼어붙었지만은 땅속에서는 두 개의 양이 태동이 하다 보니까 씨앗을 이제 발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키우려고. 그 자월에는 발화가 아직 안 돼 있어요. 자월은. 그러나 이제 일양이 떴으니까 힘이 약해요. 따뜻한 기운에 힘이 약하고, 축월이 되면 땅속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지상은 춥지만은 땅속은 따뜻한 온기가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씨앗이 탁 하고 터진다고, 땅속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축월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화가 축월에는 이양이 떠서 이제 뭐예요? 화기가 약변 강으로 변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가 있으면 임수를 쓸 수가 있어요. 아주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 축축 해가지고 개수가 지금 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임수를 쓰지를 못하고 목을 써가지고 목생화해서 지금 휴가 됐잖아요. 기운이 빠졌으니까 생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중에 간목을 써줘야 되는 거다. 그 용신은 여러분들이 여기다 간목을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떤 그 정신적인 문제가 지금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15세가 되면서, 15세면 이제 중학교 1학년쯤 되나요? 15세가 들어가면서 을경이 합금이 들어오죠. 을경 합금이 돼서 기신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얘가 탈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탈이 난 거는 15세부터 탈이 나기 시작을 했다. 중학교 1학년이요. 중2지. 그 언제부터 그랬대? 중2. 그때 15살부터 얘가 태동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사주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물었다면은 요때부터 얘는 치료를 해줬으면 지금까지 그런 상황까지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들이 먹고 살기 바쁜데 그렇게 신경을 쓰나 못 쓰지.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지, 그게. 그 우리가 조언을 해도 또 듣지를 않아, 또. 그래서 요거는 15살부터 태동이 됐다. 그거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요. 왕상휴수사는 책에는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일간에 해당되는 거를, 왼쪽에 있는 거를 일간이라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일간이 목이다, 일간이 화다, 일간이 토다, 일간이 금이다, 일간이 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봄에 태어났다, 여름에 태어났다, 진미술주 사계절에 태어났다, 그 다음에 신유술, 신유, 가을에 태어났다, 해적, 겨울에 태어났다. 목이 같은 봄에 태어났으면 왕해지는 거고, 여름에 태어났으면은 여름에 생해서 목생화 돼가지고 기운이 뺏기게 돼서 휴식을 취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진미술주월에 태어났으면 3, 6, 9, 10월에 태어났으면 목극토가 돼가지고 나는 땅속에 갇히게 되는 거고,
가을에 만약에 신혼이나 금월에 태어났으면 금금목이 돼가지고 나는 사목이 되는 거고, 겨울에 태어났으면 다시 수생목 해가지고 내가 물기를 받아들여서 봄에 싹을 키울 준비를 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상으로 표현한다. 나머지도 그런 이치로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왕상휴수사가 이해가 돼요. 그러면 병화가 축월이니까, 금왕제절이니까 어떻게 돼요? 수가 왕해지는 계절이니까, 여기 왕해지는 계절이면서, 뭐예요? 토 계절로 들어가죠. 그래서 화상토가 돼가지고 내가 기운을 뺏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휴의 상태다. 그러면 중화를 이루기 위해서 뭐가 들어와야 되겠어요? 생해주는 게 들어오든지 아니면 비견겁제에 해당되는 오행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용신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상휴수사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이 된다면 용신 잡기가 굉장히 수월해진다.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신기를 배웠는데, 정이라는 건 뭐라고 설명을 들었나요? 정. 정신기 중에서 정. 요 정이라는 거는, 요거는 일간을 상해주는 오행. 그러니까 인성이라고 그랬죠. 인성이 정이다. 그 다음에 기를 먼저 합시다. 기라는 거는 일간과 오행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비견하고 겁재가 여기 해당이 되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뭐예요? 일간을 쇠하게 만드는 거. 재성도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죠. 관성도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식상도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죠. 그래서 사주에 재관과 식신과 상관이 많다 하면은, 나는 뭐예요? 설기되는 거죠. 기운이 빠지게 되는 거죠. 기가 많다고 하면은 비견겁제가 많은 거는 어떻게 돼요? 유통이 안 돼서 답답하는 거죠. 그래서 고집불통이라고 보는 거예요. 인성이 많다고 하면은 생겨지는 게 너무 많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주가 비대해지는 거죠. 비대해지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마마보이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적극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신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설기가 많이 되니까 어렸을 적에는 경기를 많이 하고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기운이 너무 설기가 되니까 이를 적극적으로 취지를 못하죠. 남에게 의지하려는 상황이 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 인성이 많으냐, 그 다음에 비견겁제가 많으냐, 나머지 재성, 관성, 식상이 많으냐에 따라서 우리가 용신을 뭐로 잡아야 되느냐.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배우는 이 격국이라는 것은 전부 용신을 잡기 위해서 하나의 그 법칙으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격국이라는 것이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사주를 풀어보면은, 요거는 무슨 격이다, 무슨 격이다. 그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할 텐데, 그래서 격국을 또 모르면은 사주에 대한 큰 틀을 우리가 파악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격국이, 그것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자, 우리가 격국에는, 우리가 큰 틀을 한번 논해 봅시다. 격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설명드리면요, 사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비교를 해봐요. 저 사람이 초가집에 살고 있느냐, 저 사람이 야곡집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2층집, 3층집에 살고 있느냐, 아주 뭐 초라하게 그냥 그 움막 같은 데 살고 있느냐, 빌딩에 살고 있느냐. 요 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의 자격, 그거를 논하는 거예요. 그러면 격이 갖춰졌다는 건 뭐예요? 자격이 갖춰졌다는 거죠. 자격이 갖췄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재성에 대한 자격이 갖춰졌다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사업가의 사주가 되는 거고, 관성에 대한 자격이 갖춰졌다 하면 공직으로 올라가서 나라의 녹을 먹게 되는 거게 되겠죠. 만약에 식상에 대한 격이 갖춰졌다 하면 재능을 활용하는 그런 직업을 택해야 되는 거죠. 인성에 대한 격이 갖춰졌다 하면 뭐예요? 남을 가리키는 직업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격이라는 것은 이 사주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힘의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를 갖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분류를 시켜놓으면요, 정격이라는 게 먼저가 있어요. 정격. 1번은 정격. 자, 정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월지에 요거를 월령이라고 해요. 월지와 월지의 지장간, 월지의 지장간, 즉 여기 중기 정기, 월지의 지장간 중에서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거, 투천된 것을 우리가 격으로 삼는 거예요. 정격이라는 것은 8가지 8격이 있는데, 월지, 즉 월령의 지장간에 있는 여기, 중기, 정기 중에서 천간에 투출된 것을 우리가 격으로 삼는 걸 우리가 정격이라고 해요. 정격은 우리가 8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인격, 인성격이라고도 하고 인격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격, 재성격이라고도 하고 재격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관성은 2개로 분류가 돼요. 정관격,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편관격, 식상도 분류가 돼요. 5번째는 식신격, 6번째는 상관격, 그 다음에 7번째는 여기 중기 정기가 연간이나 월간이나 시간에 투출이 되지 않았으면은 월지 자체를 우리가 격으로 삼게 돼요. 그 중에서 하나가 월겁 걸럭격이다. 월겁 걸럭격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걸럭이라는 것은 간목일간에는 뭐예요? 인목이 걸럭이 되는 거죠. 걸럭과 양인이라는 것은 사주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요. 그래서 그걸 2개로 별도로 분류를 시켜놨어요. 월겁, 걸럭격 7번째가 그랬고, 8번째가 양인격이에요. 그래서 요 8가지를 정팔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격국을 공부한다면 정격 중에서 8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인격이다, 인성격이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인성격이다. 두 번째는 재격이다, 재성격이다. 세 번째는 관성은 분류를 시켜서 정관격, 편관격, 그 다음에 식신격, 상관격, 그 다음에 7번째는 월겁, 걸럭격이다. 8번째는 양인격이다. 양인격은 녹에서 한 단계 더 전진된 게 양인이라고 그러죠. 양인 설명 그때 해드렸죠? 자, 그러면은 요 사주를 한번 봅시다. 정격을 논해 본다면은 월지가 축토죠. 축토에 계신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토는 뭐예요? 정기에 해당이 되고, 신금은 뭐예요? 중기에 해당되고, 계수는 뭐예요? 여기에 해당이 되죠. 여기. 그러면 정기에 해당되는 게 먼저 투출이 됐으면 정기에 해당되는 거를 격으로 삼고, 정기에 해당된 게 없다 하면은 중기에 해당되는 것이 천간에 투출이 됐으면 중기에 해당되는 걸 격으로 잡고,
만약에 여기 중기 없고 여기 중기하고 전기가 없고 여기에 해당되는 오행이 천간에 투출해 있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걸 격으로 잡는다 했어요. 그러면은 개신기 중에서 어떤 게 천간에 투출됐나요? 괴수하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괴수하고 임수는 동류예요. 신금하고 경금도 동류예요. 기토는 전기를 먼저 잡으라 했는데 기토가 투출된 게 없죠. 신금은 경금이 떠 있죠. 그럼 얘는 뭐예요? 편제격이 되는 거죠. 편제격. 그래서 요거를 굳이 정팔격으로 격을 논한다면 얘는 편제격이다. 자, 지금 얘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은 요거는 잘 보세요. 일간 기준 해가지고 연간지, 월간지, 일지, 시지, 시간 중에서 편제가 하나 있죠. 편제가. 양에서 쫓아올 수 있어? 편제가 하나가 떴죠. 그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시상의 1의 시상 1의 편제격이다 얘기를 해요. 자,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은 아니 정격으로 논한다고 하면 편제격이라고 하는데 왜 교수님은 시상 1의 편제격으로 또 얘기를 하느냐. 요거는 쉽게 얘기하면 변격이란 얘기예요. 정격에서 또 변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제격이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고 시상 1의 편제격이라 해도 틀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정격으로 논했을 적엔 편제격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고 변격으로 생각했을 때는 시상 1의 편제격이다. 시상 1의 편제격은 남자 사주라고 하면은 부모가 두 사람이 다 죽든지 아니면 부모 중에서 한 분이 일찍 돌아가시든지 결혼해서 이혼수가 들어와서 전처하고 연이 없고 초년고생을 많이 한다 했어요. 여자는 조금 덜해요. 남자는 시상 1의 편제격은 반드시 그런 문제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하 시간에 편제가 하나가 떴구나 하면은 지금 얘기한 거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어? 예, 조실 부모를 하느냐? 어머니가 부모님 다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남의 뭐 삼촌이나 아니면 외가에서 컸거나 하는 문제가 먼저 들어오고, 두 번째로는 본처하고 연이 없어요. 거의 이혼 사별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재혼한 경우가 10중 8구가 재혼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부모하고 연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이 생활전선에 일찍 뛰어들어야 되겠죠. 그 공부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형제 간의 사이도 썩 좋지가 못하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직업에 뛰어들어야 되니까 일찍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반드시 그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얘는 여자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조금 덜하지만은 남자라고 하면은 내가 공부한 견지에서 보면 틀림없이 전부 그렇게 해당이 되더라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시상 1의 편제격은 말년에 풀려요. 말년에. 편제가 재물인데 시간이 있으니까 늦게 풀리죠. 50, 60이 넘어서 풀려나가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라. 정격으로 논한다면 편제격이지만 변격으로 논했을 적엔 시상 1의 편제격이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정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론적으로 테두리에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변격이 있어요. 변격. 변격은 똑같아요. 인성에 대한 변격, 인성에 대한 변격, 그 다음에 재성에 대한 변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관에 대한 변격,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편관에 대한 변격, 다섯 번째는 식신격, 여섯 번째는 상관격, 그 다음에 월급, 양인 요거는 제외를 시켜요. 그래서 변격은 우리가 주로 논하는 것이 인성에 대한 변격,
우리 인격이라고 했지만 인격도 인성이 차지하고 있는 거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전부 다 변격에서 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재산과 연결된 것도 변격에서 또 논하게 되는 게 있고, 정관, 편관, 식신, 상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변격에서 크게 논하지 않아요. 우선 큰 테두리를 여러분들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종격이라는 게 있어요. 종격이라는 것은 일간 기준해 가지고 일관과 같은 오행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거, 혹은 일간을 극하는 오행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거, 일간의 기운이 설기시켜주는 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종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간이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타 오행에 따라서 그 사주의 구성 형태에 따라서 타 오행을 쫓아가는 형태, 그걸 우리가 종격이라고 논하는 거예요. 이 종격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 사주가 대다수 인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사주가 대다수가 일간을 생하는 인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그거는 우리가 종간격이라고 합니다. 종격 중에서 종간격이다. 종간격이다 하는 거는 일간을 생해주는 인성이 사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 대다수라면 서너 개 정도가 있는 거를 우리가 종간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종왕격이 있어요. 종왕격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왕하다 하는 거는 목이 왕하다 하면 목이 봄에 왕한 거죠. 목이 봄이라는 건 뭐예요? 비견겁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왕격이라는 것은 일관과 같은 오행, 즉 비견겁제가 사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 그거를 우리가 종왕격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인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 요거는 비견하고 겁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일간이 극한 오행, 그걸 재성이라고 그러죠. 그건 재성이 사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종재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종재격이다. 요거는 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일간을 극하는 관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면은 요거는 우리가 종관살격이다. 요거는 정관하고 편관이 사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 그 우리가 종관살격이다. 그 다음에 일간이 생해주는 식진상관이 사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면은 그건 우리가 종식상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종식상격, 일간이 생해주는 것은 자식으로 논하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종악격이다. 아이 아자 써가지고 종악격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